근데 그거는 나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마트 운영하시다 보면요. 네. 물건 외상으로 가져가고 돈 안 주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네. 이렇게 빌려준 돈 안 갚고 잠수 타는 사람들. 심리가 대체 뭡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범죄자, 나쁜 놈, 사기꾼. 하나는 정말로 갚으려고 했는데 정말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무슨 뭐 정신병리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 뭐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뭐 어쩌고, 뭐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내가 미안하지. 그런 분들하고 그거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지. 그거는 소위 말하는 크리미널, 범죄자고, 우리가 말하는 반사회적인 거고, 우리가 정신과에서 다루는 것은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병들을 다루는 거니까 그거는 별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이 있으세요? 있죠. 아, 진짜요? 응. 물론 큰 돈은 아닌데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 뭐 정도 수준에서. 큰데? 이거 무슨 남들처럼 뭐 집을 팔아서 뭐 보증을 잘못 써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에서는. 근데 그거는 나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90%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리면 돈을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고 돈 빌릴 공식적인 데가 많은데, 그거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채잖아요. 그걸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네, 수준만 예. 빌려줄 수 있다. 그렇지. 그 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빌려준다는 거는 다시 받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냥 거고. 준다. 준다.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줄 때 안 네. 줘도 돼라고 말하지는 않고 너 형편되면 갚으라고 말하고 주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의 어떤 믿음이 깨지는 거에 대한 내가 상처가 되거든요. 못 주는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못 받는 나도 굉장히 화가 나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뻔한 건데, 거의 더구나 친한 친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럴 정도면 갚을 가능성이 있을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린다든지 무슨 뭐 카드를 좀 땡겨 쓴다든지 하지, 돈을 갚을 수 있다면 친구한테 꿔달라고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다 막혔으니까 친구한테 꿔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그 친구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줄 때 아내나 남편한테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안 하고도 또 그게 없어져도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내 가족한테 큰 피해가 없을 정도의 액수 정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뭐 부인이 알면 사달이 나를 정도의 돈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못 받을 건데. 경제 공동체인데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빌려주고 못 받은 그거는 사모님은 모르시겠네요. 누구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 있으세요? 있죠.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 뭐 정도. 이제는 뭐 어떡하겠어. 이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선생님이 갑자기 뭔가 되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한 1,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은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만드실 수 있겠네요. 1억이라니까 또 마음이 닭갈아지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아무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10명에서 5명으로 확 줄었네요. 네네네네. 자, 정해주시죠. 내 생각에는 절대 돈을 그렇게 빌려줄 만큼 친한 사람이 아닌데 좀 빌려달라고 할 때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 나 돈 없습니다. 그러면 너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인생 경험인데 내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거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0% 이상은 못 갚아요. 그러면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못 갚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안 만나 이제. 아까 말한 잠수 탄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나는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도 걔가 보고 싶지 않아. 돈 준다고 만나지만. 근데 차라리 돈을 안 빌려주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걔가 회복이 된다든지 이럴 때라도 뭐 저 자식 내가 어려울 때 안 빌려줬으니까 다시는 안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내 마음에서는 반대로 야 그때 내가 좀 빌려줄 걸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못 갚을 게 분명한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나면 그건 100% 못 봐요. 그 사람은 앞으로. 그러면 진짜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현명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현명하다는 게 상처를 안 주고 또 부드럽게 끝내는 걸 현명하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돈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이 상처인데 뭘 그걸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그 말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빌려주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 그때 잘라야지. 물론 너무 각박한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된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친구한테 진짜 무일푼일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앞뒤 안 보고 돈을 빌려줘서 자기 집을 뭐 융자를 봐갖고 투자한 거겠지 일종의. 그거는 그것도 뭐 돈 빌려달라는 거 비슷하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잖아. 그 주식의 매표를 친구가 다시 돌려주고 그래갖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신문에 나올 정도의 확률이고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면 그거는 노를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아. JYP는 써니한테 얼마 빌려줄 수 있으세요? 뭐야? 그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지. 100만 원?